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연휴죠. 잘들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일단 크게 올라야 여러분들도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고 행복하실 텐데, 분명히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가 지난 수년간 인내를 했던 결과물이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상승이 단기적인 게 아니라 어느 일정 시점까지 거대한 버블을 만들고 이후에 거대한 폭락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직전일 수도 있는 현재 상황인데, 바로 27일 날 게리 겐슬러 의장이 이제 청문회에서 뭔가 의미 있는 발언 몇 개를 했어요. 그게 시장에 암시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몇 개 이슈들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리플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분이 29일 오늘 아마 오후 무렵, 오늘 밤 정도가 될 텐데, 뭐 중대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했다기보다 리플사에서 뭐 소송 승소에 관한 파티를 열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발언을 할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파티가 파티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지수인 건 미지수인 건 사실이긴 한데, 뭐,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뭐 IPO 얘기도 많이 하고 막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예전에도 계속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을 당하든 항소를 하든 뭐 무슨 뭐 IPO를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현실적으로 지금 무슨 일을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중앙 정부들과 무슨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가격에 지금 너무 그거를 두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가격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면 오히려 투자에 엄청난 방해가 되고 내 인생을 망치실 겁니다. 나중에 아마 엄청 후회하실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날짜가 드디어 이제 진행이 됐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죠. 페이팔 USD, 여기 보면은 PYUSD라고 하는, 요거죠. 페이팔에서 뽑아내는 스테이블 코인. 근데 이거를 보면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데가 크라켄, 쿠코인, 코인베이스, 비트스탬프, 거기다가 HTX, 그리고 바이빗.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아시겠지만, FDUSD, 바이낸스가 지금 주도하는 이거랑 미국에서 주도하는 PYUSD, 이게 지금 상승장을 사실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페어 관련해서 향후에 딜리스트가 아니라 페어된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전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브레이브 브라우저라고 뭐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근데 여기서 지캐시 개발사와 파일코인과 파트너십, 그리고 얼마 전에 이더리움 재단인 콘세시스가 파일코인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뭔가 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더리움과 지캐시와 파일코인 이 세 개의 회사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고 몇 년 전에 아마 발표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호재 뉴스가 아마 시장에 던져지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파트너십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본인들끼리 이 각자 개별적인 이 회사들이 뭔가 생태계 구성을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호재거리 이슈를 어느 순간 내놓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중심을 잘 잡아 두시면 되고, 8월 18일 날경에 일본에 바이낸스 재팬은 오픈을 했는데 한국은 아직 이게 없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9월 22일 날인가 72.26%의 바이낸스의 고박스 지분 첫 확인,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과연 뭘까? 그럼 과연 고박스는 언제쯤 진짜 실제적으로 오픈을 할까? 물음표가 던져지는 현재 상황입니다. 아직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부분이 아마 어느 순간에 분명히 해소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바이낸스가 얼마 전에 이 FD, 이거 홍콩 금융기관이죠. 예, 거기가 이거 준비금 증명 해준다고 하던데, FD USD. 그래서 이게 바이낸스에서 이제 지금 막 움직이려고 지금 그 직전인데, 비트코인이 FD USD하고 페어를 시켰다. 그래서 이게 뭐 스팟 트레이딩에 런칭을 시킬 거다,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지. 오늘은 좀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이네요. FTX 고객 청구서 제출 9월 29일 최종 마감. 최종 마감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정리 작업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클레임 거신 당사자분들한테 아마 돌려줄 겁니다. 돌려줘야만 FTX 2.0이란 프로젝트가 구동이 돼요. 네, 아시겠지만 FTX 2.0은 FTX US와 FTX 인터내셔널 두 개를 합쳐진 프로젝트를 FTX 2.0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돌려줘야지 이게 가동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전체 작업이 마무리되는 현재 시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참고로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FTX 2.0이 원활하게 구동을 하려면 여기서 이제 피해본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투자하겠다라고 했었던 몇몇 개 기업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FTX 2.0 구현에 관해서 하나는 리플사고 하나는 블랙록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 기업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 있죠, 일론 머스크. 만약에 이 세 개의 회사가 FTX 2.0을 구성하는, 다시 재건하는 콘소시엄의 개별적인 구성원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리플사가 단독으로 할 수도, 아니면 블랙록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런 조합이 만약에 진짜 나온다면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쨌건 거기 이제 코인 맡기셨는데 못 찾고 계신 분들, 네, 지금 발 뻗고 아마 못 주무실 거예요. 근데 이 결론안도 분명히 머지않은 시점에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루나 클래식인데 이미 아마 보셨을 거예요. USTC 소각을 테라 루나 클래식 제안이 공식적으로 통과를 시켰다. 그래서 소각은 하는데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뽑아내지 않을 거라는 거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코인이 발행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가치가 상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 루나가 얼마 전에 바이낸스에서 장난질이 있었어요. 급작스럽게 118달러까지인가?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비트메인 CFO 16개 상장 채굴기업 16곳이 전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게 과연 탈중앙화인지 중앙 집권화인지. 거기다가 보시면 일부 대형 채굴 업체의 경우 500메가와트 이상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 업계의 다음 장애물은 에너지의 제약이다라고 여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에너지를 점유하고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여기서 칼자루를 쥐게 됩니다. 개인들이 이거를 독점할 확률이 높을까요? 이런 거대 기업들이 독점할 확률이 높을까요? 거기에 사실 정답이 있어요. 제가 이 코인 시장을, 사람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탈중앙화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중앙 집권화가 만약에 안 된다면 절대로 이 시장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찌 보면 엘리트 그룹이 전세계 경제나 전세계 정치 경제를 다 이끌고 칼자를 쥐고 있었는데, 그것을 대중손에 쥐어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에너지 주식에 워렌 버핏이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가 나와 있는데 2021년 4분기에서 2022년 1분기, 그러니까 단기간에 쉐브론이라는 이 정유업체를
255억 달러였는데 여기 259억 달러로 늘려나갑니다. 에너지를 왜 에너지 인프라나 이런 거에 관해서 워렌 버핏은 왜 여기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와 관련한 게 G7이 우위인가요? 브릭스가 우위인가요? 여기서도 사실 정답이 있어요. 그 워렌 버핏은 우리한테 우회적으로 방향성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23년에 얼마 전에는 천연가스 관련해서 저장시설을 워렌 버핏이 대규모 인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왜 그럴까? 브릭스는 에너지의 근본에 관해서 점유를 전 세계에서 칼자를 쥐고 있는데 탈달러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거를 여기다 매칭을 시켜보면 거기 정답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탈달러화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지정학적 요소들이나 모든 환경적 요소들, 브릭스의 확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을 하나의 포인트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많이 한두 개 뉴스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뉴스를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 제 프레임을 지금까지 계속 추적해 오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이 말씀만 드려도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영국 FCA 새 암호화폐 규제 시행 전 최종 경고, 이 얘기도 의미가 있는 거죠. 새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게 되면 규제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사실 제도권 수용한다는 의미인데, 최종 공고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프레임, 기존의 껍데기를 던져버리겠다는 얘기고 새로운 껍데기를 여기다가 이입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과연 이게 의미가 뭔가 있을까? 그리고 이거는 요즘 들어서 이제 회사 파산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너도 나도 회사 망했어요. 파산 신청 역대 최다 기록할 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직업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이 우리가 들어가서 일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중산층이 와해되고 있는 거죠. 중산층이 극빈청으로 전락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을 먹고 살기 힘든 세상 헬조선이라고 생각해서 캐나다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그분들이 이제 호주로 가잖아요. 아니면 프랑스에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개별적이었어요. 우리가 경제 안 좋을 때 미국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헬조선이라고 계속 떠드는 사람들은 뭔가 착각을 하고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네. 저는 그걸 몸소 확인했던 사람이고 몸으로 실감했던 사람이고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오히려 한국이 가장 살기 편하고 좋구나. 네. 이런 결론을 아마 얻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하여튼 이래요. 지금 현재 중산층이 와해되고 있는 전 세계 트렌드.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있는 중국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가 뭐 몇몇 개 신흥국 개발도상국 빼고는 아마 중산층이 계속 얇아질 겁니다. 네. 여기는 중산층이 점점 두꺼워지고, 공중파 미디어에서는 아마 오히려 신흥국이나 브릭스가 망한다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위메이드 신작 개발에 사업 확장까지 하반기 광폭 행보. 네, 장영국 대표가 간간히 나와서 뭐 호재거리 뉴스를 가지고 막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9월 21일자 기사인데 이것도 그쵸. 이게 진짜 업비트에 상장되면 엄청난 뒤통수죠. 근데 이거는 잔챙이 뒤통수고, 잔챙이 뒤통수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은 더 큰 뒤통수입니다. 이거는 뭐 3년에서 5년짜리 뒤통수지. 3년에서 5년짜리 뒤통수면 과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막 투자하시기 아마 되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숫자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오늘도 그냥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이제 뒤통수 맞지 마시고, 내 거 여태까지 고생하신 거 챙길 거 챙기시고, 뭐 졸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잠적을 하시든 그거는
그때 결정하시고 지금은 그냥 의심하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